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7호선 온수역에서 상동역까지 부천 구간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부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얼마 전 가까스로 연장 운영, 위탁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의 중재로 면허 종료 시한 약 보름 정도를 앞두고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은 건데요. 향후 5년간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을 그대로 운영 연장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또 달라지는지 또 이후에는 또 이 운영권 관련된 걱정이 또 없을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승욱 한겨레 기자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가까스로 합의를 했다고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 국토부에서 또 경기도에서도 유견기간 중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합의를 했다는 자료까지 나왔다가 또 아니라는 번복 자료가 나오기도 네. 했고 지난 2월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은 왜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제 지난달 10일날 발표했죠. 관계기관 협동회의를 통해서 서울 지하철 7호선, 그러니까 부천 구간인 온수와 상동 운영 관련된 기간 간 합의를 이뤘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때만 해도 이 현재처럼 승무, 영무, 기술 부분은 인천교통공사가, 그리고 관제 차량 부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5년간 위탁한다는 게 계획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또 진행이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29일 이후 운영 기간 정해지 않은 상태로 강행 협의가 좀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부천시는 서울시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부천시 운영 협약을 근거로 해서 10년간 노선 운영을 맡았던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 운영은 최대 10년간만 가능하다면서 더는 운영이 어렵게 되겠고 현재 지금은 법정 소송 중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 간의 소송전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일단 위탁을 맡았던 인천교통공사의 철도 면허 기간이 3월 28일 종료가 다가오면서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인천교통공사가 2월 한 차례에 그 잠정 합의안을 이제 부정하는 과정을 앞에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합의에 갔던 그 당시의 영업본부장이었죠. 그 직위를 해제를 했어요. 당시에 왜 갑자기 그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좀 알려면은 당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인천교통공사가 어떤 주장들을 해왔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표면적으로 이제 부천 구간의 운행 수수료율이 다른 노선에 비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철도안전법 등 이제 철도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져야 되는 책임들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인천교통공사는 한 2가지 정도 현실적인 방안들 막 고민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부천시가 이제 수수료 관련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인천교통공사에게 그것을 제시를 해라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라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등 운영 조건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다른 노선, 예를 들면 이제 하남선과 진접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라고 이제 기본 합의가 됐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이제 수탁기관 운영자로서 지임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기본 합의에. 근데 이 내용이 큰 틀의 합의였던 것이고 이후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운영 과실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이제 과징금, 과태료는 부천시가 대신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천시는 위탁 운영사의 과실로 발생했었던 거지 저희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제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영업본부장 직위 해제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일단 그날 기본 합의가 있었던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회의가 어떤 합의서를 만드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여러 이제 참석자들한테 이제 공통된 말이고요. 그런 것들이 당시 이제 대강위가 불러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석했던 자리다. 단순 이제 관계기관끼리 의견을 나누었던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제 계속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이들이 이제 계속 싸우다가 열차가 서버리는 상황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차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는 대의가 있었고 이 아래에서 아주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합의에 대해 이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확히 인지를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상황에서 당시 참석자가 이제 이거에 대한 사인을 했었던 것인지는 좀 따져볼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이후 이제 이 합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이 됐었던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직위해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 합의는 그때 이루어졌던 기본 합의는 법적인 효력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교통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합의 내용들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면서 인천교통공사의 공유가 넘어온 상황에서 아무래도 공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상 폭이 많이 좁아졌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직위 해제 이유로 좀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고 정치적으로는 사실 영업본부장이 이제 박남춘 시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현 시정부와 아니면 현재 교통공사 사장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직위 해제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는 좀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 기사들이 더 잇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합의를 저희가 한 시간이 그 철도 면허 종료 기간 한 보름여를 남겨놓고 갓갓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 직전까지 입장 차이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 입장이 어떤 것이었죠? 일단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인천교통공사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부천시 입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워낙 자기들이 낮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면 되고 보존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것과 그리고 철도안전법 강화서 위헌 부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안전사고가 책임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가장 큰 실제 예로 2021년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 7호선의 상동역의 장애인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당시에 변전 시설에 불이 났지만 갑자기 소화 장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산소가 순식간에 없어지면 사망한 사건인데 이때 당시 위탁 운영사였던 서울교통공사가 피해 사망자 보상금과 과태료 등 총 12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공사 직원 또 한 명하고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교통공사 쪽에서는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서 관련 직원들만 입건됐지만 이 법이 지금 시행 중인 현재는 같은 사고가 날 경우 교통공사 사장이 입건된다면서 위탁 운영사로서 사고 책임 모두 짊어지는 부담이 큰 만큼 과태료는 부천시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천시는 이제 위탁 운영사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시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두 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양기간 합의의 보험으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양기간 협의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경기도 중재안의 협의체가 만약 경기도 중재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까지는 철도는 현재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일단 인천교통공사 부천시의 입장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합의를 일단 했어요. 자, 그러면 합의안이 서로 그러면 입장차가 줄어들었느냐? 꼭 이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그 잠정 합의 때의 그 과정,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방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운행 수수료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 합의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합의 때 내용이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타도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그대로 이번 협약에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안에 담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인천교통공사 부천시가 서로 주장하고 있었고 대립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각자 원사이드하게 얻을 건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 얻을 건 없고 한쪽은 완전 다 잃고 이런 수준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이제 문구를 담았다라는 게 부천시나 이제 인천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분쟁에 따른다라고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합의문이지만 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또 합의문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일단 그 안에 그 수수료 인상 부분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게 인력 증원 부분도 있었어요. 안전 인력 증원이라 이거는 좀 공감이 가요. 예, 안전 인력은 일단 46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안전 인력이 지금 어디에 배치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인천교통공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인천교통공사는 사실 안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인천교통공사 내부에서 이제 자체 조직 진단 연구용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전체 60개 팀 중에 18개 팀에서 안전 인력이 예. 13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8개 팀 정원 840명의 15.7%에 해당하고요. 네. 전체 인천교통공사 정원의 7%에 이르는 수치인데 굉장히 부족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인력 46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도 보도자료를 그때 낼 때 안전인력 확충으로 이제 경영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관제 부분을 불가피하게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전반에 관한 건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을 해왔고 시설 소유주는 부천시입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그 운영상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과 관제 부분 열차 운행을 맡고 있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기술 승무 영무 분야 운행을 맡고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이 이번 협의에도 그대로 담겨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호선은 노선이 이제 서울부터 오는 노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교통공사에서 한 곳에서 이제 차량 관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율적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그 서울교통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앞으로 이런 구조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시가 뭐 운영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맡겨야 하는데 맡길 곳이 현재로서는 지금 뭐 이런 운영사들인 겁니다. 앞에 그 정진욱 기자 말씀하셨던 그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 의무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갈등을 사실 지난해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본 갈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개통시 이게 서울교통사 시설물 존속시까지 한마디로 처음부터 공동 운영이 개념이 없다, 이게 부천시 입장인 거고, 서울시는 서울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협약, 그리고 부천시 재산권리법에도 10년, 그러니까 10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기일이 6월 달로 잡혀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하지만 1심 결과가 나와도 또 항소하면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천시가 같은 경우는 약 최소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년 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울시와 부천시 간에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엔 법적 판단을 보자 결론하겠어. 이 부분은 법원에서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인천교통공사가 5년을 연장해서 맡기로 했고, 지금 재판 소요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본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그 지하철 부천 구간 운영에 대한 걱정은 일단 뭐 안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이제 면허 발급 기관인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역할이 좀 경기도가 있었나요? 이걸 중재하는데? 하여튼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역할이 있었다고 보도자료 내기는 했었어요. 일단 경기도 내용을 보면 지난 16일죠. 어쨌든 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 불러서 그들의 요구사항 입장을 수용을 해서 어쨌든 동의 의사를 위수탁 협약서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그리고 일반 관리비 5%, 그 위탁 수수료 3%를 반영하고, 차량 관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교통공사가, 그리고 영무, 승무, 기술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기로 했고, 그리고 운영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아까 말씀드린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간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 계획 협의 등에 대한 최소 1개월이 걸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교통공사와의 입장 차이는 사실 지난해 말부터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하다가 올해 뭐 3월에 돼서야 이렇게 걱정 속에서 좀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면허 발급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일 전까지는 그 위탁 운영할 관리 운영사에 어떤 심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행정을 안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한 달 전이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좀 소극적으로 좀 개입한 게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서울 7호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이고, 그리고 예. 경기도 그리고 인천 등 세 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런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거든요. 예. 이 광역교통을 어떻게 광역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중재를 할지를 그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강위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중재를 해야 됐었던 사안인 것이냐, 아니면은 대광위가 중재를 했었던 사안인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광에서 조금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에 나섰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강위는 올해 초부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예. 가졌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도 2월에 이제 기본 합의가 나오고 3월에 이제 합의서 결국엔 최종 합의가 됐을 때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는데, 사실 서울교통공사가 부천시에 이제 7호선 부천 구간에 대한 운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시점이 지난해 6월이잖아요. 예. 그럼 이 갈등이 적어도 이때부터는 표면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부터는 대강위가 나섰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민들로서도 굉장히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예. 진짜 열차가 쓰게 된다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걸 취재하면서 여러 관계기관의 관계자들한테 예.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국 장애인연합회 이제 거기서 이제 차별차폐연대에서 하고 있는 시위에 대응하면서 이제 했던 말들이, 예. 대중교통은 정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이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저는 전장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기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시민들은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지금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간의 다툼은 자신들 기관 그리고 지자체 예.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이 싸움들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이 열차, 이것 때문에 이제 열차가 멈춘다면 그 후폭풍은 진짜 좀 예. 굉장히 컸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7호선 부천 구간을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관계기관들이 전부 다 그 떠맡기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의 시선이 사실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운영권 갈등이 해소된 게 전혀 아니에요. 네. 남아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떤 갈등으로 남아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쟁점이 됐던 또 하나의 사고가 뭔가 발생하면 안 예. 되겠지만, 그 사고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문제가 또 해결이 될 것이냐, 그거 갖고 또 지자체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요. 그리고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천시 유리하게 나오면은 뭐 그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다시 또 잘못된다면 10년간 다시 또 운영과 다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승우 기자도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의견 있으세요? 비슷한 말씀인데, 예. 그 사실 부천시는 3년을 이제 소송 예.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천시는 3년 안에 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협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년이 기본 운영 기간인데, 이 사이에 안 끝날 가능성을 이제 인천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서울교통공사랑 예. 부천시 모두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운영권에 대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